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부자 가정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부가TV입니다. 그리고 전 롤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고시원 건물에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밤 기차로 부산에 내려왔어요. 제가 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요. 이 오피스텔은 제가 작년 봄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았고요.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 법인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어떤 회사의 사업 계획을 하거나 또는 책을 읽고 싶을 때 내려와서 일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해운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닷가도 너무 이뻤고 또 동네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최근에 해운대를 와보신 분 계시면 알겠지만 해운대가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상전벽해했죠.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급지고 정말 럭셔리한 그런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동백섬 쪽에 원호안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정말 동남아 어느 곳에 가도 그처럼 멋진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있는 곳은 36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바깥 전경이 보이는데요. 밤에 보면 정말 원더풀합니다. 야경이 정말 멋진 곳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을 보시면은 바닷가도 보이시죠? 서서 보면은 좀 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틈새로 바닷가도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고 멀리 동백섬도 보이네요. 이렇게 멋진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풍차 돌리기, 어제 예적금 풍차 돌리기 기본형 모델에 대해서 제가 엑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심화된 응용편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또 납입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서 갑자기 또 장소가 바뀌었죠. 제가 지금 코스닥 상장사 모 회사에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내일 갑자기 이사회가 잡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기차표 끊고 올라와서 이렇게 집에서 또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적금 풍차 돌리기 제대로 알자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번 기본형에 이어서 풍차 돌리기 응용편 그리고 풍차 돌리기의 납입액 상정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적금 혼합 풍차 돌리기 기본형입니다. 첫 해에는 1년차 적금 풍차 돌리기 기본형과 똑같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불입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2년차부터 달라지는데요. 2년차에는 만기가 돌아올 경우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적금 풍차 돌리기용 10만원을 추가하여 예금하는 방식입니다. 즉 만기 수령하는 원금 120만원에 이자 36,000원 그리고 새로이 신규로 10만원을 추가하여 총 133만 6천원씩을 매월 불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개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럴 경우 3년차에 133만 6천원씩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 12개 통장이 모일 경우 원금 1,560만원이 되고 이자는 약 43만 2천원에 플러스 48만원의 복리가 붙어서 총 91만 2,960원에 이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적금 혼합 풍차 돌리기의 장점은 적금형과 예금형의 장점을 혼합한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적금형 기본형에 비해서 1년이 더 불어나는 3년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꾸준히 저축할 의지가 있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금 풍차 돌리기 장기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역시 1년차는 기본형과 같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총 12개의 통장을 가입하고요.
2년차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만기가 돌아오는 통장에 돈을 12등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납입하던 10만 원을 추가하여 신규로 2년차 풍차 돌리기를 합니다. 즉 1년차 돈이 만기가 되면은 120만 원을 수령하게 되죠. 그 120만 원을 12등분 하면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로 불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 10만 원, 매월 추가되는 10만 원에 또 새로이 불입하는 10만 원을 추가해서 한 달에 20만 원짜리 통장을 12달 총 12개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3년차 만기에는 240만 원짜리 12개의 통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기 후 신규 추가하고 남는 돈은 CMA 통장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그 말은 즉 120만 원을 수령했을 때 새로 추가하는 10만 원을 뺀 110만 원, 둘째 달에는 100만 원, 셋째 달에 90만 원씩 남는 돈을 CMA 통장에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점차 불어날 때 마지막 달로 갈수록 모자라는 돈을 거기서 보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3년차가 되면 240만 원씩 매월 수령하여 총 12개의 통장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만기 지급액으로 원금 2,880만 원과 플러스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년차에 만기하고 싶으면 신규로 가입하지 말고 CMA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계속해서 장기로 풍차를 돌리고 싶으면 30만 원을 또 10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을 신규로 가입하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풍차 돌리기 응용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과연 소득의 몇 프로나 저축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돈을 모으기까지는 비장한 각오로 아껴야 합니다.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선저축 후 지출의 생활화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어느 정도 자산의 형성 후에도 절제하는 생활 습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30 세대에게 드리는 삼촌의 조언을 말씀드리면 싱글의 경우는 30대 후반도 해당됩니다.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할 각오를 다지셔야 합니다. 제가 투자 카페에서 만난 어떤 젊은 분들의 경우는 본인 급여의 무려 90% 이상 저축하는 분도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장한 각오로 종잣돈 마련하기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가 취약하기 전까지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최소한 소득의 50% 이상은 저축을 하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취약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저축하기가 만만치 않죠. 학원비다 뭐다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요. 그 경우에도 30% 이상은 저축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취약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보통 30대 후반 또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30%만 저축해도 사실은 급여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그럼 매월 납입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월 100만 원 이상의 저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금 풍차 돌리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기본형, 혼합형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을 먼저 계산하시고요.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인데 나는 여러 사정상, 집안 사정상 또는 개인 사정상 40%만 저축할 수 있어서 8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 경우 최대 금액의 2배를 더한 금액이 마지막 달 납입할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이 경우는 매월 10만 원을 납입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80만 원에 2를 곱한 160만 원이 12달째 되는 달에
납입할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 최대 금액에 2배를 더한 금액을 12달로 나누어 올림합니다. 그 경우 160만원 나누기 12 하면은 14만원이 나옵니다. 바로 이 14만원이 월 최대 납입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달에 불입할 돈이 약간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윳돈으로 납입 최대 금액인 약 80에서 100만원 정도의 추가 여윳돈을 먼저 마련하고 그 후에 풍차 돌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월 100만원 이상이 저축 가능한 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정기예금 풍차 돌리기를 활용해야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하고, 즉 내 급여가 만약 300만원이고 나는 70%를 저축할 수 있다 할 경우에 210만원의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월 최대 금액을 바로 정기예금에 불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또는 210만원을 바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되겠죠. 그럼 또 다른 투자를 위해 종잣돈은 과연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제 경험 그리고 주변 분들의 경험으로 보건대 최소 3천만원 이상은 모아야 다음 투자 수단으로 옮겨가기에 좋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풍차 돌리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적게는 3년에서 4년 정도만 열심히 모은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재테크의 종류 중에서 안전자산 순서를 매겨보면 저금, 채권,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추천드리는데요. 즉, 종잣돈 마련 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다음 부동산 대 기타 투자처의 자산 비중을 8대2 정도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삼촌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가급적 대출 없이 투자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 경험도 적고 또 급여도 40, 50대 분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가 혹시나 실패할 경우에는 빚에 시달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통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 풍차 돌리기 관리용 통합통장, 즉 CMA 통장 등을 만들어서 매월 본인의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을 이체합니다. 그리고 풍차 돌리기를 통해 발생한 원금과 이자 등의 모든 금액은 목표로 한 종잣돈이 쌓일 때까지 이 통장에 넣고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매월 각 은행별 금리 비교 사이트 전국은행연합회 가시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 그달 중 가장 금리가 좋은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가입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또한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실전 풍차 돌리기 및 금리 비교 방송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은행이 너무 멀리 있을 경우에는 관리가 힘들 수 있겠죠. 따라서 가까운 은행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로 한 종잣돈이 마련될 때까지 통합통장의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폼생폼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안 되는데 좀 고생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철학적 고민 말이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 좌우명이 폼나지 않는 길은 가지를 말자이거든요. 또 지금도 스스로를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 그래서 초품화 라칭한다고 했죠.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려고 고생하려고 마음먹은 적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만 해도 재테크 열풍이 불던 시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취업도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고 또 이직도 비교적 쉬웠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구 재테크를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려는 생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대적 상황이. 취업도 물론 힘들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즉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60세 또는 65세가 다죠. 그 이후에도 30년, 40년을 더 노후 생활을 우리가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결국 폼생폼사 인생을 산다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지금 젊을 때, 즉 결혼하기 전에 모으지 않으면 사실 결혼해서 모으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젊을 때 좀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서양, 특히 선진국의 경우 빅 모드로 살 것이냐 해빙 모드로 살 것이냐에 대한 또 논의이기도 한데요. 빅 모드란 건 결국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말로 하면 폼생폼사가 되겠죠. 그리고 해빙 모드는 뭔가 자산을 형성하고 그 자산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는 형태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빅 모드를 더 중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압축 성장 시대를 살아왔죠. 그래서 뭔가 소유하고 가져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빙 모드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종잣돈을 모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생활 습관 중 소비성 항목을 리스트업하고 최대한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선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번 삼촌의 조언을 쓰면요. 궁상 떠는 모습이 싫다. 그런 분은 종잣돈 모으는 기간을 최소화하세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죠? 즉, 내 급여에 가능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면 됩니다. 70%, 80%, 90%, 심지어는 100%도 내가 다 전액을 저금하겠다는 각오, 그러한 각오를 가지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거나 또는 양해를 구해서 목표로 한 금액이 마련될 때까지 2년 혹은 3년간은 친구들과도 가급적 모임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방송을 찾아보면 전략하고 아끼는 거에 정말 도 같은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일정 부분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친 따라하기는 자칫 과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즉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나 국내 여행 또는 해마다 한 번씩 동남아 여행 가는 것 정도는 종잣돈 모으는 자신을 위해서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가지는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정도의 전략 노하우라면 카드 없애고 또는 카드 만들지 말고 또 자동차, 종잣돈 마련할 때까지는 자동차를 사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사실 종잣돈 마련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자의 비밀 두 번째 비망록을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낭비하지 말자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풍차돌리기 기본형과 오늘 방송에서 풍차돌리기 응용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하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종잣돈 마련을 위한 마음의 각오를 다진 후라도 그 실천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묵묵히 실천해 나간다면 곧 여러분이 목표로 한 종잣돈 마련에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 초프마 롤렉스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봬요.